네, 안녕하십니까. 추영기입니다. 오늘은 그 짱 중요한 수상에 있는 것 중에서 유형 16번에 있는 평면 좌표에 대한 내용으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평면 좌표 내용 자체가 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전부 웬만하면 풀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 기본 문제, 기출 문제, 예상 문제를 따로따로 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1번 문제부터 보시게 되면요. 네, 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그 1번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좌표 평면에 있는 그 두 점 A가 있는데 A가 A-1,4로 있고 B는 5,A-4 사이로 되어 있는 거리가 10이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A의 값을 구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그럼 먼저 얘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야 되는데 그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하냐? 루트를 붙이신 다음에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면 되죠. 그럼 5에서 A 빼기 1을 빼게 되면 6-A 되죠. 6-A의 제곱 플러스에 얘에서 얘 빼면 되죠. 그럼 어떻게 되죠? 8 빼기 A의 제곱이죠. 8 빼기 A의 제곱, 8 빼기 A의 제곱인데 이게 바로 루트 10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대요. 양변을 제곱시키려면 얘는 그 6-A의 제곱 플러스 8-A의 제곱의 값이 10이 되고 얘를 우리가 쭉 전개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저희가 A제곱 빼기 14A에다가 플러스 뭐가 되냐? 45는 0이라게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인수분해가 되겠지만 여러분들 이걸 인수분해하려고 시간 버리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근각의 수관계 마이너스 A분의 B에서 구하면 되겠죠? 그럼 걔네들의 합은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14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1번의 문제는 합이 14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것이냐? 네, 두 번째는 바로 어떤 문제냐? 바로 파푸스 중선정리라고 하는 문제가 있겠죠. 여기 한번 써볼게요. 우리가 어떤 것이냐? 파푸스의 중선정리가 있답니다. 네, 파푸스의 중선정리라는 건 얘처럼 이게 어떠한 삼각형에 마주보는 중선을 연결했다고 했을 때 그 공식 자체가 AB의 제곱 플러스 AC의 제곱은 2배의 AM의 제곱 플러스 뭐죠? BM의 제곱으로 구하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파푸스의 중선 정리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저희가 이거를 가지고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구하고 싶으면 여기를 x로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얘는 9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은 2배를 시켜주고 8의 제곱 플러스 얘네가 절반이 6이기 때문에 6의 제곱을 써주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원하는 거는 x의 제곱이기 때문에 x의 제곱을 계산하면 119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문제 2번에 대한 정답은 119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럼 저희가 이제 3번 문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 문제는 바로 어떤 것이냐면 ABC 삼각형 점이 있는데 이걸 만들어진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 되도록 하는 A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랍니다. 그럼 우리가 직각이 A인지 B인지 C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첫 번째는 얘네들 세변의 길이를 구하고 싶은데요. 그 세변의 길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 어차피 피타고라스 쓰기 위해서는 세변의 길이의 제곱을 구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세변의 길이의 제곱을 구하게 되면 첫 번째 거는 1에서 0 뺀 거의 제곱이니까 1의 제곱 플러스 5에서 2 빼면 3이죠. 3의 제곱은 이게 되죠. 그럼 얘는 10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BC의 제곱은 어떻게 하냐? BC의 제곱은 얘에서 F 뺀 거니까 A 빼기 1의 제곱, A 빼기 1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4의 제곱이니까 16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CA의 제곱은 어떻게 하냐? 루트인데 루트 없어지고 A 빼기 0의 제곱은 A 제곱 플러스의 1의 제곱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저희가 여기서 이제 크게 세 가지를 나누셔야 돼요. 세 가지 나누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어떻게 나눌 거냐면 빗변의 길이가 AB가 될 수 있고 BC가 될 수 있고 CA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빗변의 길이가 AB인 경우가 구할 거고 두 번째는 빗변의 길이가 BC인 경우 세 번째는 빗변의 길이가 CA인 경우에서 세 가지 경우의 수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AB가 빗변이 되게 되면 이게 12 빗변이 될 것이고 얘는 A 빼기 1의 제곱 플러스 16에다가 플러스 A제곱 플러스 1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실 거고 얘를 정리해서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 A제곱에 마이너스 A 플러스 4는 0이라고 하는 2차식이 나오는데 얘는 실근을 가지지 않아요. 실근을 갖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 BC가 빗변이 되게 되면 A-A제곱 플러스 16이 될 것이고 이걸 10 플러스 A제곱에 플러스 1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럼 얘네들을 정리하게 되면 6의 값이 2A가 되기 때문에 A는 3이 된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세 번째는 CA가 이제 빗변이 되면 A제곱 플러스 1을 이렇게 써주시고, 이제 얘는 10 플러스 A-의 제곱 플러스 16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럼 얘를 정리하면 2A는 26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A 값이 13이 된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문제 정답은 그러면 A가 될 수 있는 값이 3이거나 아니면 이 13의 값 두 개만 되는 거기 때문에 두 개의 합을 구하시면 되는 거죠. 합. 그럼 합은 뭐가 되죠? 16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 정답은 3번이라는 것도 체크해 볼 수 있으실 겁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4번 문제를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이제 A라고 하는 것이 1,2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 B의 값이 6,3이라고 되어 있을 때 여기 밑줄 쳐볼까요? 네, 같은 거래에는 X축이나 X축이라는 것은 Y가 0이기 때문에 그 점을 A,0에다 이미 잡혀있죠. 이게 잡고 우리가 한번 시작해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PA의 거리하고 PB의 거리가 같다는 건데 제곱해도 똑같기 때문에 제곱해서 우리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는 P이기 때문에 두 개를 뺀 거리의 제곱이니까 A 빼기 1의 제곱 플러스 0 빼기 2의 제곱이 첫 번째 PA의 제곱이 될 것이고, PB는 A 빼기 6의 제곱 플러스에 뭐죠? 0 빼기 3의 제곱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럼 이거를 우리가 정리하게 되면 10의 A예요. 10의 A. 얘네들은 10의 10A 값이 40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A의 값은 4가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어서 문제 정답은 2번이 되는 것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우리는 이제 5번 문제를 같이 한번 보게 될 건데 5번 문제는 어떤 것이냐? 저희가 참고로 이게 식이 굉장히 계산이 길기 때문에 계산 과정은 최대한 웬만하면 생략하고 저희가 이제 문제를 풀 거니까 계산은 여러분들이 좀 꼼꼼하게 한번 계산을 해보셔서 완성을 시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첫 번째 보시게 되면 이제 L이라고 하는 거는 2x 플러스 3y는 10이라고 하는 게 있고 A점이 4,0, A점이 4,0, B점이 0,2라고 하는 점이 있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AB하고 AP하고 BP라고 하는 이 두 거리가 같다고 했을 때 우리가 A하고 B의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 되는데 첫 번째는 어떻게 할 것이냐? 첫 번째는 AB가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2A 플러스 3B는 12라고 하는 첫 번째 식을 만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AP 플러스 BP 같으니까 제곱해서 똑같거든요. 그럼 제곱하게 되면 A 빼기 4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B 빼기 2의 제곱으로 쓸 수 있고, 얘를 이렇게 정리해서 쓰게 되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제가 정리해 봤더니 8A에 빼기 4B의 값이 12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저희는 여기 있는 이 1번의 식하고 이 기억의 식하고 여기 있는 두 번째는 니은의 식을 두 개를 연립해서 우리가 원하는 값들을 구할 수가 있는데, 제가 그 연립해서 구해봤더니 첫 번째 그 8A 값은 뭐가 나오냐면 21이 나오고 4B의 값은 뭐가 나오냐면 9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8A 플러스 4B의 값은 뭐가 되냐? 30이 된다고 하는 것이 문제의 정답이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으실 겁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제 몇 번 문제냐면 6번 문제로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번 문제 보시게 되면 얘네들은 시험에 되게 잘 나오는 이제 최소값의 거리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가 될 것인데, 첫 번째 보시면 둘 다 이제 y좌표가 이제 양수고 x축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이게 x를 이렇게 구해주시고, 첫 번째는 여기를 이제 a를 잡으시고 a를 이제 마이너스 5,2로 잡으시고, 걔보다 좀 더 위에 있는 점을 b로 잡으신 다음에 3,4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 p는 어디냐? p는 여기 있는 임의의 점을 잡아서 p로 잡아서 이 ap하고 BP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할 것이냐? 먼저 둘 중에 아무거나 상관없는데 저는 이 A점으로 한번 옮겨볼게요. A점 옮기시게 되면 이 A 다시라고 잡아서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로 잡아볼게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 A 다시와 B 다시를 연결하는 이 직선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이 AP와 BP의 최소 거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거리는 어떻게 할 거냐? 루트를 붙여주시고 얘에서 에 빼면 8의 제곱 플러스 6의 제곱이니까 100이죠. 그럼 답은 10이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문제 정답은 10이라고 하는 5번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으실 겁니다. 네, 그럼 저는 이제 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 7번 문제는 A가 어떻게 되냐? A는 4,3으로 되어 있는 하나의 점으로 되어 있고 이제 B는 2,1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어떠한 P의 좌표가 Y는 X 플러스 2에 있는 위치에 있는 점이라고 한답니다. 그럼 P라고 하는 것은 사실 A, B긴 한데 A, A 플러스 2라 잡고 A 플러스 2가 B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시면 된다는 거고, 참고로 우리 혹시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1차 식에 대한 거리의 합은 대칭이동, 2차 식에 대한 거리의 합은 우리 어떻게 한다고 했죠? 그렇죠. 완전 제곱해서 직접 구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얘네들 두 개를 직접 구하게 되면 A 빼기 4의 제곱 플러스 얘에서 F 빼면 A 빼기 1의 제곱이라는 AP의 제곱이 나올 것이고, BP의 제곱은 A 빼기 2의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의 제곱이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 저희는 이거를 쓰게 되면 4A의 제곱 정리하면 그 다음에 빼기 12A 플러스 22가 되는데, 우리는 이거를 최소가 되게 하는 A, B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완전 제곱시키시면 되죠? 완전 제곱시키시면 4에 A 빼기 2분의 3의 제곱 플러스 어쩌고 어쩌고 나와요. 왜 어쩌고 저쩌고는 안 구했냐면 저희는 최소값을 구하는 게 아니고 최소가 되게 하는 점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값이 0 될 때 최소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A 값은 2분의 3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B는 2분의 3 플러스 2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 A 플러스 B의 값은 이거 두 개 더하면 3, 얘 더하면 2이기 때문에 답은 5라고 하는 5번 문제에 대한 정답도 확인해 볼 수 있으실 겁니다. 네, 그럼 저희 이제 8번 문제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번 문제는 이제 두 점 A하고 B가 있는데 A, B를 1대2로 외분하는 점이 P라고 잡았고 OP를 3대2로 내분하는 점을 내분하는 점 구하는 게 우리 목적이죠. 그럼 첫 번째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P의 좌표를 먼저 구하셔야 돼요. P의 좌표. 그럼 P의 좌표를 어떻게 구하실 거냐? 이제 외분점은 어떻게 구하냐면 내분점은 1 빼기 2 쓰고 1 빼기 2 이렇게 써주시고 1 빼기 2 써주고 1 빼기 2 이렇게 붙여주신 다음에 점은 어떻게 넣는 거죠? 반대로 마이너스 1 여기 2 얘는 5 얘는 0을 집어넣으시면 우리가 원하는 외분점을 구할 수가 있다는 것이겠죠? 그럼 얘네들은 이제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니까 5,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1분의 5기 때문에 마이너스 5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바로 P점이 된다는 거죠. 그럼 저희 이제 두 번째 이제 OP라고 했기 때문에 OP에 그 내분하는 점을 구하고 싶대요. OP. 그러면 3대 2이기 때문에 3 플러스 2가 되고 3 플러스 2 위에도 3 플러스 2에 3 플러스 2를 붙여주신 다음에 당연히 OP이기 때문에 P의 좌표를 먼저 붙이셔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다 5를 붙이시고 얘는 5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5를 붙이고 숫자 0을 붙여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걔네들 내분점에 대한 좌표도 완성이 될 것이고 5분의 15이기 때문에 3이 되고 5분의 마이너스 15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이 좌표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문제 정답은 3번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9번 문제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번 문제는 이제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A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B가 5, 0이 되어 있는 두 점에 대해서 A, B를 1대2로 2대1로 내분한 점은 P의 좌표로 했을 때 우리는 그 B하고 0을 구하는 B, 0이라 했을 때 A 플러스 B를 구하는 게 목적이죠. 그럼 2 플러스 1을 잡으시고 2 플러스 1을 써주시고 얘도 2 플러스 1하고 2 플러스 1 쓴 상태에서 한번 시작 한번 해볼게요. 그럼 점은 반대로 넣기 때문에 얘가 바로 5가 들어가고 얘는 마이너스 1 얘는 A를 집어넣고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을 때 여기 있는 이 값이 바로 B가 되고 여기는 이 값이 0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첫 번째는 3분의 얘는 10에서 1 빼면 9죠. 그래서 B의 값은 3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0 되기 위해서는 분자의 값이 0 되겠죠. 그럼 A 값은 1이 되겠죠. 우리가 원하는 A 플러스 B의 값은 4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으실 겁니다. 네, 그다음 우리는 1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10번 문제는 이제 평행사변형 A, B, C, D에 대해서 꼭지점 A, B, C, D가 있답니다. 근데 항상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건 평행사변형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 점은 A, B, C, D처럼 항상 이렇게 연결되는 점으로 쓰셔야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마음에 든다고 A, B, C, D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항상 이렇게 순서대로 연결해서 쓰셔야지만 우리가 도형에서 좌표를 쓰는 방식이라는 것, 점을 쓰는 방식이라는 것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우리가 점을 잡으시고 평행사변이기 때문에 특징이 무엇이냐? 두 대각선은 서로 다른 대각선을 뭐 하는 거죠? 그렇죠. 이등분을 시킨다는 성질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구하실 거냐면 A씨의 중점하고 그다음에 BD의 중점이 같다.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중점은 어떻게 구하냐면 중점은 2분의 두 개를 더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2분의 얘도 2분의 쓰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그럼 AC의 중점은 두 개 더하게 되면 4가 되고 얘도 4가 되고 맞죠? 얘는 A 빼기 3이 되고 얘는 B 플러스 2 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이렇게 갖기 위해서는 A 값은 7이 돼야 되고 맞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갖기 위해서는 B의 값은 2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그 D의 좌표는 7,2라고 하는 5번 문제의 정답이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으실 겁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제 11번 문제도 같이 한번 봐볼게요. 네, 11번 문제는 어떻게 되냐? 11번 문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이제 A, B, C가 이렇게 돼 있는 식이 있는데 이제 A, B, C가 있고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3,-1이래요.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어떻게 구하냐면 3분의 그다음에 이게 3분의 쓴 다음에 모든 좌표를 더해주시면 무게중심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얘들 X 좌표끼리 더하게 되면 A 빼기 1 되고 Y 좌표끼리 더하게 되면 B 플러스 4가 되겠죠. 그럼 이렇게 갖고 이렇게 갖기 때문에 첫 번째 A 빼기 1의 값은 9가 돼서 A는 10이 될 것이고 두 번째는 B 플러스 4의 값이 마이너스 6이 돼서 B는 마이너스 11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A 플러스 B의 값은 뭐가 된다? 0이라고 하는 3번 문제의 정답도 확인해 볼 수 있으실 겁니다. 네, 그럼 저희가 이제 기본 문제 마지막 문제인 12번 문제를 같이 한번 보시게 되면요. 이 12번 문제의 특징은 바로 어떤 것이냐? 바로 어떠한 삼각형 ABC가 있다고 했어요. 밑줄 쳐볼까요? AB, BC, CA를 2대1로 내분하는 점. 한번 얘네들이 같은 비율에 있는 2대1, 얘도 2대1, 얘도 2대1의 비율로 갖고 있는 삼각형이면 이 ABC의 삼각형의 무게중심하고 PQR의 무게중심이 같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PQR의 무게중심은 3분의 다 더하기 때문에 A 플러스 4가 될 것이고 이 3분의 다 더하면 B 플러스 2가 얘네들 무게중심이 되는데 이게 바로 뭐가 되냐면 이게 3, 이게 바로 2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A 값은 뭐가 되냐면 5가 넣어야지만 이제 될 것이고 B의 값은 뭐가 되냐면 4를 넣어야지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문제 정답은 A 플러스 B의 값은 9라고 하는 4번 문제 정답도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오늘 공부한 내용은 바로 이제 기본 문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봤고요. 기본 문제가 이제 100% 숙지가 된 케이스면 다음에 페이지에 있는 이제 기출 문제 맛보기를 보시면서 우리가 교육 모의고사 기출 문제와 이제 그 학교 내신 기출 문제 또 어떤 식으로 나온지에 대해서 확인해 볼 테니까요. 우리 한번 다음 시간에서 이제 기출 문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감사합니다.